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임신은 한 6개월째입니다. 저희 시댁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 친정, 저희 집 모두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시는 사이니까 뭐 말 다 했죠. 남편과는 한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남편 저한테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아가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이고요. 야근, 회식, 잦은 편도 아니고 딱 7시 정도 되면 퇴근하고요. 집에 오면 7시 반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는 편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잘 지키네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조기축구에 나가고 이것도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가지고 점심 먹은 후에 늦어도 2시쯤에는 들어오는 편이에요. 연애할 때도 운동 좋아했고 그러네요. 퇴근 후에 집에 와도 집안일 잘 돕고요. 빨래 널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 말곤 다 해요. 아가 생기고 나서는 들어오면은 제 배에 뽀뽀도 해주고요.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건 이제 배에 뽀뽀해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자기 전에 아가랑 얘기 나눠주고 다정하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에 꼭 3번은 전화통화하고요. 전화통화 시에도 베이비 바꿔줘. 전화 배에 잠깐 대봐. 전자파 때문에 안 좋은가? 하지마. 베이비는 태명입니다.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예요. 축구회에 남편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여가지고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원래 의심은 안 했어요. 몇 달 전에 아침에 부슬비가 오는데도 축구회를 한대요. 비 맞으면서 한다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죠. 비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왔거든요. 나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우산 하면서 따라 나갔더니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길래 따라 내려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번뜩 드는 생각이 차에 우산이 있을 텐데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주자고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하려는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넌 주차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는가 싶어가지고 거리가 꽤 됐어요. 남편 뒤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보니까는 저도 못 본 카라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저러지? 싶었는데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죠. 그래서 그 조기축구의 동기인 제 친구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고, 조만간 밥 먹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정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 축구회 안 갔어? 하니까 오늘 비 와서 안 한다던데? 근데 내 남편은 축구한다고 나갔는데? 그럼 제 남편은 어디 간 걸까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저녁 때쯤에 집에 와서는 또 베이비랑 놀고 내가 민감한 건가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냈어요. 서로 핸드폰 안 보는 편인데 그날 핸드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또 평소처럼 지냈죠.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데 일요일 조기축구회 할 때마다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일요일마다 바람을 피시나 하면서 장난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도시락 싸서 축구하는 거 구경도 하러 가고 그런 게 생각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갈게. 친구랑 같이 가구나 바람도 세고 좋잖아 하니까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도시락 싸서 갈게 일요일날. 그러니까 남편이 말린 거죠. 원래 같았으면은 오라고 좋다고 할 사람인데 뭔가 이상한 거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편이 축구에 간다고 준비할 때 이것도 이상했음. 원래 세수 정도 하고 나가는데 샤워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이 축구에 간다고 준비할 때 콜택시를 불렀어요. 남편 차 제 차 있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워서 남편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따라갔네요. 드라마 볼 때 그런 긴장감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심하는 내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알던 풋살장 같은 곳이라 해야 될까요? 그곳 방향으로 안 가고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랑 자주 가던 카페에 쏙 들어가는 남편. 카페가 통유리라서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서 숨어서 봤습니다.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밖으로 나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가 쪽에 숨어서 도착했어? 하니까
나 도착했어. 축구하려고 해, 지금. 베비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 쪽쪽쪽, 뽀뽀뽀. 이렇게 합니다. 직장 동료나 뭐 친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무렵에 카페에서 아침부터 손을 꼭 잡네요. 일단 뭐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이 걱정에, 베비 걱정에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해? 왜 설거지해? 이런 거 나 시키라고. 가서 베비랑 TV 보고 있어 하더니 설거지를 하면서 심심했지. 나 오늘 축구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졌는데 웃겼다는 둥. 끝나고 간 갈비집이 맛있던데 나중에 꼭 같이 가자는 둥. 지어낸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고 뭐지, 왜 나 몰래 만나는 거지?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또 폰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 떼보고 그 여자랑 연락을 하고 결혼을 파토내기엔 시어머님이 현명하시고 생각이 좀 트이신 분이라 평일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 아주 옛날 거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범이 저렇게 바람피면 어떡하죠? 저 좀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 삼아서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아범을 잘못 키운 거라고.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내 자식 아니라고. 난 너랑 베이비랑 살 거라고 얘기하시대요. 딴 얘긴데 뭐 하여튼 약간 눈치를 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아범이 바람피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죠. 하니까 그런 일 있으면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너한테 흠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바람이 확실하든 그 여자랑 관계가 깊든 아니든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고 남편과 시댁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또 일요일이 다가오네요. 제가 보기에 일요일만 만나는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리고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을 너무 담담하게 썼다는 등 그래 힝 있어서 진심 같지 않다는 댓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힘든 일이고 그래서 힘들게 쓴 건데 제가 심하게 긍정적인 편이기도 하고 임신 중이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금요일에 썼고 오늘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월요일이네요. 오늘 일요일 축구회가 있는 날, 간만에 주말에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제가 너무 남편을 믿고 있는 거라 저도 생각해서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택시를 탔고 또 옷을 갈아입는지 뭔지 먼저 가버렸는지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께서는 재촉하시고 그러는 도중에 남편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하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군요. 그 후에 번화가에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거기도 몇 번 가본 곳이라 저도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혼과 관계없이 증거를 남기라는 분들이 많아서 D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 그런 가게 등이 있고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카페 문은 유리였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고 제 남편이 저를 등지고 있는 상황.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층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건물 화장실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카페 문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길래 후다닥 여자 화장실로 뛰어와 숨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자 화장실로 뛰어와서 숨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화장실에 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인 것 같고 거의 대답만 하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도 없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여자는 날 모를 건데 하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꾹 참고 옆에서 손을 씻으면서 얼굴을 살폈어요. 옷차림도. 제가 임신을 한 자격지심인지 좀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이쁘장했어요. 당연히 저보다 어린 것 같았고요. 말을 걸어보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베비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꾹 참고 TV를 봐도 책을 봐도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남편이 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베비 이야기도 다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삐졌냐고 애교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동갑내기 부부지만 야 이런 호칭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야 너 요즘 누구 만나? 이러니까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기억나는 대로 대화체를 써드릴게요. 말 없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본 거 아는 거 다 얘기할까? 아니면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볼래? 그러니까 뭐야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걸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다 말할까? 아니면 네가 얘기할래?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런 거 없어. 집에서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디카를 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자 만났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했고, 나랑 우리 집 너희 집 그리고 베비한테 죽을 죄진 것 같다.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남편이 눈물이 맺혔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편인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나한테 할 말이 없냐고, 계속 그렇게 발뺌할 거냐고 그랬더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고, 지금도 그 상황에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네요. 넌 심심해서 바람 피냐? 난 안 심심해서 집에서 애 신경 쓰고 네 바람 신경 쓰고 이렇게 있냐? 라고 물으니까 말을 안 하네요. 자기도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저 말은 열받는 거예요. 화날 상황 맞죠? 심심해서 만난 거야. 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만났는지 몸을 섞었는지 폰 번호는 어떻게 뭔지 알아내서 내가 그 여자하고 전화해서 만나서 머리채를 잡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유치하게 이딴 걸 묻지도 않았고 100% 네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네. 너에게도 나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고 핸드폰만 들고 집에서 나왔네요. 집에서 나오면서 나 없다고 집에 여자는 들이지 마라, 내 집이니까 하고 문 꽝 닫고 나와버렸어요. 집 제가 샀거든요.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여자를 만날 테지만 제정신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금 친정이고요. 친정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허리도 아프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는 외출 중이시고, 6시쯤이라 엄마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연락도 없이 싸웠냐고, 이때껏 살면서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어른들은 모르니까 왜 김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대? 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엄마 가슴을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는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이랑 엄마는 완전 성격이 장군 스타일이에요. 지금 잡아서 죽이러 간다고, 뭐 하는 새끼냐고, 시댁은 아냐고,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뭐냐고,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저는 싫다고 신랑 일을 버렸네요. 엄마는 이런 일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네가 홀몸도 아니고 떨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든 해야 한다고. 결국 남편 시어머니 우리 친정으로 콜을 했네요. 원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밖에서 차나 밥은 한 끼 정도 하는 사이인데,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눈치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집으로 온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고, 신랑 모두가 그냥 다 가시방석이었겠죠. 시어머니께서 말문을 먼저 트셨어요. 아범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얘기해봐라. 지가 사람이면 우리 엄마랑 어머니 계신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딸이 김서방 바람 피우는 걸 봤다네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 따기를 5대나. 너무 놀래서 다 벙쪄 있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냐. 네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네 딸기 때린 걸로 베비랑 베비 엄마 놀랬을까봐 겁난다. 그게 제일 부끄럽고 무섭다. 네 놈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 사람이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네 안 사람이 이혼을 하자 하고 애를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위자료를 10억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이혼을 안 하고 널 용서해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넌 네 애비가 바람이 나도 네 애비 편 들 거냐.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시고 남편을 끌고 나가셨어요.
여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고요. 시어머니 행동이 놀랍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뭐 저희 없는 곳에서 남편을 타이르거나 뭐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 행동 참 저희 앞에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남편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생각도 겹치고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고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볼 문제라고 엄마는 그래도 같이 잠을 안 자도 같은 집에는 있어라 하는데 지금 집에서 혼자 밥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비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 한 숟갈 먹고 아직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네요.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 없고요. 복잡하겠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초한 일이니까. 이것도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진 않아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복잡하네요. 너무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엄마, 동생 볼 생각하면은 자기도 많이 불편하겠죠. 근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근데 너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 자면 베비도 힘들 텐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도 없나? 또 있어.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글을 올린 게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고 지금은 화요일 오후네요. 월요일 아침 4시간 정도 친정에서 자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생각해보니 캐리어도 내 거여가지고 큰 봉지도 없고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았네요. 문을 빼꼼히 열고 뭘 하는지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길래 너 바람피고 사과도 안 하고 그대로 너희 엄마 따라 나가지 않았냐고. 그러고는 연락도 없고 나랑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집이고 이 집안에 있는 거 네 몸뚱이랑 네 옷 빼고 다 내 거니까 넌 네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냉정해 보이기 위해서 저건저건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와 누구한테 할 말을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진작 소름 끼치는 사람은 자기라면서 나한테 어찌 저런 말을 하는지 눈물 꾹 참고 이거 가지고 가라 했더니 짐을 들고 나가네요. 울고불고 빌 줄 알았던 다정했던 사람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와,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혹시 바꿔보신 분 있나요? 바꿔본 적이 없어서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지. 감정이 복잡해서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랬네요.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이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 포크 2개? 그냥 연기였던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막 베비베비 하면서 했던 게? 이게 소름 끼쳐. 그러면 이때까지 막 그렇게 하고 안 걸렸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을 하고 지금 그 집에 그 여자를 들였었다는 얘기잖아요. 접시 2개, 포크 2개가 있네요. 케이크와 와인 먹은 흔적도 있고 참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친정에서 한판 한 뒤에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미친 짓이고. 그치, 시어머니랑 무슨 와인이랑 케이크를 먹어. 몰래 불러와가지고 몰래 그 여자를 불러와갖고 처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든지 그릇 통째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뭔가 찝찝한데 침대 시트까지 다 버렸네요. 와, 대박이다.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드라마나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바람과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셨네요. 밥은 먹었냐고, 집에 왔다는 소리 들었다고. 보자고 해서 집으로 집에 오시라고 하려다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뭔가 유순해질 것 같아서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고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오셨어요. 많이 놀랬지란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어머니. 오늘 집에 와가지고 더 놀랬네요 어머니 하면서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집에 왔더니 포크 2개, 와인잔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더 놀랬네요 집에 와서. 역시나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할 얘긴 다 하고 나왔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베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참,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께 어머님 집에 저 먹으라고 케이크 사두셨어요? 하니까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았겠지 왜 케이크 먹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대충 얘기 마무리 짓고 나왔어요. 와 진짜 미친 게 아닐까요? 화가 나는데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이제 그거에 한 번 더 화가 나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또 화가 나는 제 자신한테 또 두 번 화가 나고 아 그러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또 본인도 화가 나고 베비에 대한 책임감 없는 그 사람에게 또 화가 나고 쓰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피곤했던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이긴 사람이라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화들짝 놀래서 깨니까 현관문 도어락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번이나 쳤는지 띠용 띠용 경보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제 핸드폰 벨소리에 난리 지발로 지가 짐 들고 다시 왔네요. 걸쇠 걸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걸 왜 묻냐고 되묻네요. 내 집이니까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지 나한테 왜 왔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지 남편이. 그러니 얘기를 좀 하자고 들어온다길래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와서 소파에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죠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푹 끊었던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핀 건 잘못했다 이러네요. 바람 핀 건 잘못했다. 말이 꽤 거슬려서 그냥 잠자코 있었더니 너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처갓집 가서 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냐? 제가 그래서 너에게 충분한 얘기할 시간을 줬고 넌 고작 하는 말이 심심해서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여자와 다 정리했다 하네요. 그래서 좀 찔리라고 여기서 케이크랑 와인 먹으면서 정리했니? 하니까 또 그새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무슨 집에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줄 아는 듯이 천장을 두리번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멍청해 보이고 치밀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는 멍청하게 못하네요. 그러더니 사실 정리를 못했다.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 아니 이거 뭐야? 저 혼자 어이없는 거 아니죠? 연애 중에 진짜 잠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저한테 기다려달라뇨. 그럼 정리했다도 거짓말이잖아. 정리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네. 아 그래 진짜 정리했어? 다시 살아보자 그러면은 비밀로 하고 계속 만나려고 그랬던 거잖아.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이때껏 쌓아놨던 말 다 했네요. 연애 때, 결혼 준비, 결혼 초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려면은 그 남편 써야 됩니다. 대충은 뭐 남편 집 빚 갚고 시아버지 사업자금 약간 해줬어요. 결혼할 때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라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 기죽을까봐 못했던 참고 참았던 말 다 터트렸네요. 돈 문제는 잊고 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결국 그러더니 하는 말 그래서 바람이 폈대요.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기표고 떵떵거릴 수 있었다고.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좋겠고 너 지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나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라고. 그러더니 나가버리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 학교 다닐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과 결혼을 가진 거였고 그건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남편이 잘못된 거야. 빌어야지 자기가 뭔데. 아니면 이혼을 할 거면 깔끔하게 그냥 이혼하자 하던가. 이혼하자고는 얘기를 안 하면서 자꾸 걸려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결혼 관계는 이어가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거, 용돈도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거다 싶어서 변명을 해댄 건지 정말 제 앞에서 기죽어서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었겠지. 좀 있으면 곧 남편 퇴근 시간이네요. 일요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조언 하나하나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위로 하나하나 너무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날 그저 인터넷일 뿐인데 라는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더 현명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 정신이 박힌 여자라면 남편이 바람핀다고 거짓으로 글을 적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조언을 얻기 위해 글을 쓸 것 같네요. 오늘이나 며칠 내로 남편이 또 기막힌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글을 올릴 수도 있겠지요.
확실한 건 전 아직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다 안 오다 더 우울하네요. 또 있어요. 잠깐, 또 있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며칠 동안 컴퓨터를 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올린 글이 톡에 올라왔네요. 참 어찌 보면 집안 망신이네요. 뒷 이야기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신 분들께 제 결정을 보여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이거 저도 페이스북에서 본 거여가지고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리플 몇백 개 되는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언니처럼 해주는 조언, 제 친 여동생처럼 언니 하면서 힘주시는 리플들 다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남편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집에 오시네요. 아, 이제 내 집인가요? 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오고 발송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조차 안 들어온다. 저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거 저 많이 불편하다고. 어머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고. 무슨 제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 처음 봤네요. 대충의 상황은 이거고요. 제 친동생이 지금 잠깐 하는 일을 쉬고 있어요.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에 오라고 하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틀째 들어오지 않던 날 저는 독하게 먹은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요. 임산부인지라 이동이 많이 불편해서 친구와 함께 할까 생각도 했지만 핏줄만큼 강한 게 없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이랑 의논한 뒤에 한 거고요. 물론 시댁 쪽은 모르고요. 참 요즘 세상 좋더군요. 입금 확인되면서부터 남편 핸드폰 번호, 얼굴, 직장 주소, 차종, 차번호, 기본 정보 이제 알려주니까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사진 메일로 오고 사진 원한다면 인하해서 킥으로 온다더군요. 참 씁쓸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됐네요. 내 카드인데, 내 돈인데.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알콩달콩 신호처럼 그 여자의 원룸에 갑니다. 와, 진짜 나는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안 걸렸으면 계속 이렇게 두 집 살림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걸렸을 때도 정리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럼 계속 그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거잖아. 집에 와가지고는 우리 베비 너밖에 없어 막 이것도 다 연기였고. 더 배신감 크지. 지금 그 여자의 번호도 확보가 된 상태예요. 일단 지금은 그 여자와 만날 경우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임신하고 있는데, 임신 중인데 참고 마음의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주말이 지난 뒤에 만날 계획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 주소 알고 있고요. 미혼이더라고요. 일단 계속 자료는 수집 중입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행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네요. 아버지께서 법 쪽에 종사하고 계세요.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 쪽에 쪽 이제 분들이 많으시네요.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물론 애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까 너도 준비해라.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쳤냐고. 아니 미쳤냐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냐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이게.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냐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아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가.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오고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까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네요. 정신이 나간 건지. 지금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 있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만 보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람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무릎 꿇고 빌더라. 하지만 저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후에 바람핀 거에 들키고 나서 후회하는 이게 너무 아니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뱃속의 베비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애기는 죄가 없지. 그쵸? 애기는 죄가 없어요. 최대한 저와 아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저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 반대 심했어요. 하지만 저 그 마음 하나만 봤습니다. 다른 거 돈이든 뭐든 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만난 뒤에 또 글 올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 만날 때 제가 임산부인지라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요. 혼자 가고 싶은데 혹시나 모를 상황이라 여동생이랑 같이 갈지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갈지 고민이 되어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나요? 이제 또 연결된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네요.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글에 남편의 여자를 만나겠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만날 필요 없다고 하셔서 고민을 했지만 녹취 얻을 것도 있고 친정에서도 제 몸 걱정을 하지만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저도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여자가 내 얼굴과 내 배를 본다면 더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건지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만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했고 제가 남편한테 저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카페 자체가 조용한데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장소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를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듯한? 뵙고 싶었다고 인사를 한 뒤에 차를 시키고 이제 정적이 흐르고 드라마 보면은 이제 여자 얼굴에 물기 얹고 따기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더군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고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해요. 이 사람도 결혼식에 왔었구나. 이 여자가 우연히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었다고.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충의 내용은 이랬어요. 제 앞에서 오빠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오빠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나 참 사람이 무섭네요. 제 앞에서 제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기를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하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기분은 더 나쁘더라고요.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물으니까 그냥 아시라고요. 잘 있다고요. 뱃속에 애기 있으니까 이혼 못하실 것 같은데?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있어서요.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하더니 먼저 일어서서 나가네요. 이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 하나 없이 이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는 것 같은데 정신 번쩍 들게 해주고 싶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이나 사진 그 여자 본가 회사에 보내고 남편 회사에 하나 보내고 워드로 친 편지 한 장도 동봉했네요. 대충 내용은 뭐 행실이 나쁘다는 식으로 같은 여자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뭐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다음 날 바로 남편 그 여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직 증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놨는데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네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역시 대한민국 아직은 남자보다 여자가 타격이 더 큰 세상이네요. 돼 있고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와서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 팔게 생겼다고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고소하던지 뭐 상관없습니다. 지인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입니다. 둘 다 다신 사회에서 제기 못하도록. 또 그 후에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들어왔더니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시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아들 망쳐놨다면서 네 인생도 망치라고 애기 내놓으라고 애기 키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쌍욕을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당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얼어있었고 제 동생이 모두 녹음을 해놨고 제지시키고 어머니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이 정도 감수하고 있었고 역시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아, 근데 이렇게 댓글에 있었나봐. 어머니 너무 믿지 말라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저 어머니 너무 믿었거든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래서 왔다고 얘기하고 진단받고 진단서 받아놓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 집 빚이나 결혼자금 등은 아버지께서 제 돈으로 한 거 아시는데 친정 몰래 해준 게 하나 있었어요. 1년 전쯤에 어머님이 너무 적적하시다 해서 모 백화점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차려드렸어요. 아, 이 여자분이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해드렸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매달 200에서 400 사이로 받고 싶은데 양육비를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한 25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버지 말만 듣고 일 진행 중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은데 묻기도 껄끄럽고 아버지 또한 그러시겠죠. 최대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 정지한 상태고요. 남편 월급 통장과 관련된 카드 외에 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 다 정지시켰습니다. 문자로 돈지랄 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 라고 왔네요. 돈지랄이 아닌데 내 돈인데 생각하는 게 어찌 저런지 뭐에 씌인 사람처럼 저러네요. 끝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일단 시댁 쪽이나 이제 그 여자 쪽이나 아주 흥분 상태라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있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하루에 술에 취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하대요. 남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정이 더 떨어지네요. 하여튼 지금껏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와, 대박이다. 아니, 남편이 바로 딱 알아가지고 뭔가 미안하다 막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바로 정리를 했으면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아니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쏙쏙 해대지 않나.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바람핀 거야 라고 합리화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지 않나. 막 그러니까 사람이 더 화가 나는 상황인 거지. 근데 더 그러겠다. 왜냐면 평소부터 아싸리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네가 이래서 나는 마땅하게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게 되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람 필만 했어. 약간 딱 이거잖아. 아싸리 여자가 먼저 바람 펴서 맞바람 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는 임신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꼭 나중에는 다시 빌더라고, 사람들이. 뭔가 막 문제가 있고 뭔가 애초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알기 전까지 맨날 이제 딱딱딱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맨날 이렇게 딱딱딱 했던 남편인데 맨날 너무 다정하고 항상 막 가족 먼저 그렇게 생각했던 남편인데 정말 알고 모르고가 딱 된 거잖아. 내연녀가 있었다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몰래 그걸 숨기면서 내 와이프 이러다가 그거 딱 들키니까 들켰네 이러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네이트판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약간 이런 가정 그런 막 카테고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50만 부 나왔대요. 50만 부. 이게 레전드래요. 레전드 이야기래요. 네이트판에 550만 뷰가 나왔었던 네이트판 레전드 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남성분들 진짜 많거든요. 바람이 아니라 원래 그냥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남자 망신 시키는 거야.